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에 2월 달쯤에 이제 라오스로 여행 비자가 끝나가지고 이제 육로로 갔다 오면서 비자 갱신을 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계신지 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영상을 봐주시고 또 이제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 소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표는 결혼 비자를 이제 받고 연장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지금 이제 딱 그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또 이제 그 저처럼 또 이런 게 필요하시거나 이제 좀 참고를 하시고 싶은 분들 보시라고 네,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들고 찍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영상을 본다기보다는 음성을 그냥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편히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시간으로 가시면 그 비자를 이걸 지금 진행하면서 오늘 난 결론부터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글로 가시면 되고 괜찮으신 분들은 뭐 처음부터 그냥 쭉 한번 그냥 내용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위치한 곳은 그 북쪽에 태국의 북쪽에 람푼 많이들 그래도 아실 거예요. 람푼이라는 지역인데 더 많이 하시는 이제 치앙마이에서 키로수로는 한 150, 160km 차로 그런데 이제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고속도로가 그렇게 잘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산길이나 좀 이렇게 한 8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이라서 네, 시간은 그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학교입니다. 학교. 네, 지금 유치원부터 중학교 1, 2, 3학년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학교에 있습니다. 저기가 네, 교실들이고 여기는 교무실, 그다음에 저기가 식당.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운동장. 네. 아쉽게도 비가 오려고 그러는지 구름이 좀 이렇게 껴있는데 원래는 한국 하늘하고 틀리게 하늘이 굉장히 예뻐요. 하늘이라기보다 이제 구름이 굉장히 예뻐서 사진도 제가 많이 찍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구름이 있네요. 네. 근데 날씨는 아주 지금 시원합니다. 네. 한국은 지금 더운 걸로 알고 있는데 날씨는 아주 시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날짜는 참고로 2024년 7월 10일입니다. 10일.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치앙마이 쪽에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이민국에 이제 들려가지고 이미그레이션이죠, 영어로 이미그레이션 그 공항 옆에 있는 이미그레이션 센터에 들려서 이렇게 그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서류죠. 이제 그 비자 발급 이나 이제 연장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이렇게 딱 받아왔고 이게 어떻게 일이 시작된 거냐면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지 상식적으로 그 비자를 뭐 여행 비자가 됐던 뭐 취업 비자가 됐던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 다니는 거 그러니까 교육 예, 학생 비자가 됐든 발급을 받고 그게 이제 승인이 나야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원체 그 대한민국은 뭐 특히 여행은 뭐 몇 나라 빼고는 뭐 그냥 어디든지 무비자로 갈 수 있어서 저희는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태국도 이제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여행 비자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죠. 결혼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그 결혼 비자로 변경 뭐 신청을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태국 여기 은행에 이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이제 40만 밭 이제 예치금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 여행 비자나 아니면은 이제 그 결혼 증서를 태국 거죠. 결혼 증서를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발급을 해줬는데 제가 겪은 바로는 작년 23년 한 3, 4월부로 법이 바뀌었대요. 네, 법이 왜 바뀌었냐면은
어느 특정 나라, 저희도 좀 이렇게 많이 싫어하는 특정 위쪽에 있는 특정 나라인데 거기 지역 사람들이 뭐 원체 많이 이제 좀 뭐 범죄 같은 거에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건가 보죠.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태국 정부에서 여행 비자로는 이제 그 통장을 발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방침이 내려와서 일단 저는 어떤 수를 써서 이제 은행을 한 5군데를 방문을 했는데 그 발급에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은행 계좌를 발급받으려면 그 비자를 또 먼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행 비자 말고 이제 본인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비자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태국 여자와의 결혼 비자인 거죠. 그러니까 뭐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어떤 게 먼저냐인데 뭐 하나를 받으려면 다른 거를 가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인데, 하나는 조금 수소문을 하니까 뭐 돈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뭐 어디 그 방콕에 있는 한 은행에서 그 비자 그 통장을 개설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제 그 대행업체 통해서 물어보면 한 25,000밭,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40원을 곱하면 한 100만 원 정도인데, 문제는 방콕 그냥 사시는 분들은 뭐 그 비용을 내서라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웬만한 뭐 저 같은 경우도 방콕을 가려면은 뭐 비행기표를 끌든지 아니면은 뭐 차로 10시간을 가야 되니까 못해도 한 이틀 3일 정도 걸리는 그 이제 출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대행사 이제 수수료도 수수료인데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꽤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들은 생각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 남의 이윤을 챙겨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방법은 그거지만 이제 저는 안 하게 됐고, 2번째 방법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기 나라에서 뭐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뭐 일본 사람이면 일본에서 그렇게 비자를 발급받아 가지고 그 이제 태국에 이제 입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이제 그 와이프랑 방문을 해서 부모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인사도 드리고, 거기서 이제 비자 신청을 해서 이제 발급을 받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 영상에서는 그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 절차 같은 게 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로 한국에 있는 그 태국 대사관이 이제 방문 신청은 안 받고 무조건 이제 그 인터넷으로만 그 신청을 받는다고, 그래서 서류를 여기서 다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는데 조금 미흡하고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태국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뭐 공감하시겠지만, 저도 좀 그런 거를 처음으로 겪었고, 여기 영상에서 너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일단 거기서 그 비자를 발급을 받고 태국에 이제 다시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급 비자는 넌5 라는 비자인데, 이민국에 가서 왜 왔어 이제 물어볼 때 넌5 때문에 왔어 라고 물어보면은 넌5 중에 또 어떤 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종류가, 뭐 저도 인터넷을 펴고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봐야 되는데 넌5도 뭐 종류가 한 5-6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영어로 하면은 넌5 타이 와이프, 그러니까 넌5 태국 부인이라는 이제 카테고리 안에 이제 저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건데, 심지어는 남편이 태국인 사람하고는 또 서류나 뭐 이런 게 또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리는 영상은 넌5 비자 중에 태국인 그 여성분과 결혼한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예전 라오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뭐 원체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또 뚜렷한 엑기스 같은 글들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만들게 됐는데, 뭐 그렇다고 제 영상이 뭐 100%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결정적인 건 본인이 서류를 들고 가서 막상 이제 거기 그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데서 일 처리를
해서 통과를 해야지만 그게 100%지 뭐 어떤 유튜버 분이든 어떤 블로그 글이든 네 뭐 100%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날 이제 저희를 뭐 그 대하는 사람 때문에도 틀리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직접 이제 와이프랑 서류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네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차근차근 이제 하나를 짚어 갈 거고요. 내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이면 11일인데 내일 이제 비자 연장을 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서류부터 오늘은 잠깐 보고 또 내일하고 이제 영상을 이렇게 좀 이어가지고 제발 바라건대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다 연장이 되면은 최종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태국 그 이민국에 가서 받아온 이제 준비 서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은 영어, 한 면은 태국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를 보면은 첫 번째 필요한 게 사진, 4 곱하기 6cm 사진. 두 번째, 당사자 여권, 이제 복사한 거죠, 복사. 그리고 세 번째, 컬러 3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결혼을 하면은 그 증서를 줍니다. 그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증서를 주는데 그게 이제 또 복사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 2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혼인신고서 같아요. 가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서류가 필요하면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보통 6개월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컬러 3는 그냥 뭐 이렇게 학교 뭐 졸업장이나 이제 그 자격증처럼 이제 아예 줘서 이제 보관을 하게 하는 게 이제 컬러 3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뒤에 혹시 뭐 태국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먼저 결혼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다른 서류가 필요한데 일단 저는 해당이 안 되니까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4번은 저는 지원했는데 이제 아이가 있으면 뭐 아이 이제 그 출생 신고서 같아요. birth certificate이니까. 그리고 이제 5번은 태국 와이프의 아이디. 그쵸? 그러니까 여기 태국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 사람처럼 뭐 면허증보다도 이제 태국 그 아이디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네, 태국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이것도 복사할 때 앞면 뒷면 나오게 복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이런 거를 복사를 해도 이렇게 아이디가 있으면은 복사를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본인이 꼭 사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6번은 집문서. 네, 집문서인데 이거는 만약에 부인분의 집이면은 가장 좋죠. 이제 본인 서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 뭐 그렇지가 않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부모님 집인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 서류가 이제 필요하고 위임장 같은 것도 당연히 필요해서 이제 그런 것도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7번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돈 관련. 네, 이제 남편이 돈이 이제 얼마나 있냐, 그리고 얼마를 벌 수 있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근무를 하거나 한국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중이다 그러면은 매달 4만 밭, 그러니까 40원 곱하면 160만 원 정도의 그 돈이 통장에 이제 매달 입금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 이것보다는 첫 번째 거를 많이 하시죠. 40만 바트를 2달 동안 이제 그 미리 예치를 해놔야 됩니다, 은행에. 그러니까 여기서 단 1바트도 빠지면 안 되고, 이 금액 이상이 무조건 2달 동안 이제 있어야 되고, 이제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서 말이 많았어요. 누구는 여러분들은 그 비자 신청을 만약에 오늘 하러 간다 그러면 오늘 은행에 가가지고 1바트만이라도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 서류에서는 보시다시피 그런 말은 전혀 없고, 여기 7일, 그러니까 서류의 유효기간이 이거는 7일이 돼요. 그러니까 7일 이전에만 발급을 받은 거, 그러니까 7일을 남기고 유효기간이 있으면 된다고 돼 있으니까 저는 일단 요거대로 해보려고요. 뭐 내일 오전에 은행 가가지고 또 하고 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저는 이거를 먼저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인터넷에서 보통 이제 100바트를 낸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 그런 게 200바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100바트는 서류에 관한, 은행 서류에 관한 거고, 나머지 100바트는 뭐냐 물어보니까, 뭐, 개런티?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은행이 뭐 거창하게 말하면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돈이 이제 우리 은행에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비용이네요.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은행 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오늘 겪은 거는 남들은 다 100바트만 내면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100바트는 원래는 입금을 하고, 이제 100바트 수수료를 내고 이제 잔고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200바트를 다 수수료로만 내고, 네, 일단 서류는 받아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서류를 준비하실 때 통장 앞면, 그 다음에 이제 통장 그 내역이 쫙 나와 있으면은 그 통장 내역면도 이제 당연히 복사를 하셔야 되고, 은행에서도 잔고증명서 하나랑 이제 또 통장 내역서도 아예 은행에서 또 이제 같이 뽑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이것도 이제 그 이민국에서 받아온 서류인데, 오버스테이, 그러니까 이제 비자 기간이 초과됐을 때 이제 경고문이에요. 경고문인데 이거 사인이 필요하고요. 경고문을 그 잠깐 보니까 뭐 90일을 넘기면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90일을 넘기면은 뭐 몇 달 동안 뭐 그 태국을 못 들어온다. 만약에 뭐 넘기는 기간이 뭐 3개월 이상이다 그러면 몇 년을 못 들어온다. 뭐 1년 이상이다 그럼 뭐 10년을 못 들어온다.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받아오는 서류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9번도 이제 뭐 이것도 똑같이 이제 뭐 사인해야 되는 경고문이죠. 경고문인데 STM2라는 서류도 네, 일단 그 이민국에서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의 지도를 이제 그 구글맵 같은 데서 출력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지도를 또 이제 대략적인 약도를 그려야 되는데, 이 서류도 또 대사관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있어서 이거를 또 네,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진. 이거는 태국의 문화 같아요. 지금 학생들도 보면은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집 밖에 사진, 집 안에 사진을 찍는데, 이거는 태국 문화 같은데 사진이 총 4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집 밖에서 웬만하면 지붕까지 다 나오게 사진을 찍고, 이제 집의 주소까지 나온 거랑 같이 이제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엌, 뭐 방, 뭐 거실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말이 많았던 게, 그 인터넷 보면은 예전에는 사진을 찍고 셀카는 안 됩니다. 누가 꼭 이렇게 무조건 찍어줘야 되는 거고, 셀카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직접 놓고 찍으실 때도 이렇게 반대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셀카는 안 되고 직접 찍어야 되는데, 예전에 나온 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진을 진짜 출력을 해서, 그러니까 출력이라는 거는 프린터가 아니라 사진관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A4 용지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됐대요. 근데 뭐 여기 당연히 뭐 그런 내용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2023년도 글 같은 거에 본 거에서는 그냥 A4 용지에 또 이면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면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종이를 이제 이렇게 봐야 되면은 이것도 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면으로 해서 뭐 이렇게 4장을 이제 하면은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4장이면은 요 종이 하나만 되고, 그리고 좀 크게 나오게 하려면은 1장, 2장 해가지고 뭐 2세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갈까 해서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번은 만약에 이제 뭐 집을 빌리거나 이제 뭐 렌트를 하는 중이면은 뭐 그 사람의 뭐 대한 아이디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또 요거는 그 필요하신 분들은 그 집주인하고 이제 또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일 좀 그 한국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TM30. 이거는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 주인이 누가 와서 내 집에서 살면 그거를 신고하는 제도 같은데, 그러니까 뭐 호텔이나 뭐 하숙집이나 이런 데도 다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태국에 들어오면은 24시간 안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뭐 이거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안 해가지고 6월달 날짜로 이거를, 그러니까 이 비자를 이제 연장하는 걸 알아보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거를 등록을
했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집주인,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 아버님이죠. 아버님 명의 집이기 때문에 그분 이제 뭐 아이디랑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위임장 이런 걸 다 해서 그분 아이디를 만들어서 로그인 해가지고 해서 이제 만들어서 등록은 돼 있는데 좀 기간이 많이 초과가 되면은 뭐 우리나라 돈 5,000바트가 한 20만 원 정도를 뭐 벌금으로 내야 된다 그러는데 뭐 솔직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민국에다 전화해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했을 때 뭐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막상 또 가서 보면은 돈 내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되기 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서류가 이렇게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제가 2번부터 시작을 했는데 1번이 1번은 말씀드렸는데 TM7이라고 이제 이게 가장 그 기본적인 서류, 이것도 이제 그 이민국에서 받아오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민국에서 받아온 서류를 정리해드리면 TM7이라고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 이 비자 뭐 그 오버스테이 했을 때 작성해야 되는 경고문 서류, 그 다음에 이제 태국에 살면서 이제 필요한 뭐 법률 서류 STM2, 그 다음에 요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서류까지 이렇게 4장을 인터넷으로 그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민국을 갔기 때문에 네, 이민국에서 이제 이거를 받아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갔어? 수요일은 그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날이라 다들 저렇게 네, 입고 있어요, 옷을.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이게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TM7이라는 서류고요. 네, 이렇게 작성을 다 하셔야 되고 이게 아까 그 경고문 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0일 이상이면 1년을 못 돌아오고, 네, 뭐 1년 이상을 체류하면 뭐 3년 동안 못 돌아오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법률 경고문 뭐 STM2, 네, 이렇게 밑에는 영어로 또 나와 있고요. 네, 이게 그런 또 서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게 지도 서류. 네. 지도 서류를 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게 양식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류가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민국을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치앙마이 이민국은 공항 바로 옆이고 뭐라 그럴까 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네, 작아요. 그리고 주차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라 그럴까 약간 그 맥도날드처럼 드라이브 스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그렇게도 서류를 접수를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뭐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당연히 할 수가 없고 이제 창구를 방문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뭐 조금 알아보면은 뭐 누구는 막 새벽 6시부터 뭐 가서 기다린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가서 기다리면은 만약에 뭐 100명까지 뭐 이제 번호표를 줬다 그러면은 뭐 50명까지는 이제 오늘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고 50명 이후부터는 내일 다시 오세요 또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치앙마이 뭐 바로 옆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일을 뺄 수도 없고 뭐 그래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람푼 지역에도 이제 이미그레이션이 있어서 저는 일단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들어가 구글맵으로 보면은 치앙마이 이미그레이션도 인터넷 주소가 나와 있는데 예약을 제 비자, 너노 비자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람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작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거기는 예약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고 제 비자가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반에 이제 예약을 해놨는데 뭐 막상 가서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죠. 어떤 일로 태클을 걸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일단 내일 그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또 이제 일어나서 이동할 때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간 7시 50분.
람푼 이미그레이션 출발합니다. 오케이 마이? 오케이. 네. 시골이죠, 시골. 시골 하늘. 와, 시골 하늘. 커피 사러 잠깐 들렸습니다. 오, car. 오, 네. 오, 쇼 커피. 오케이. 헤어핀. ทางโค้ง 이런 길을 달리니까 키로수가 적어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와, 지금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9시 50분. 펄코요. 아, 여기. 어휴. In front? ใช่ 오케이. I think this cannot this big. 자, 일단 9시 30분 약속을 했으니까 들어가서 일을 처리하고 나오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17분이고요. 비자를 신청하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 TM30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TM30을 벌금 800바트? 800바트 800바트 내고 TM30을 이제 업데이트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서류들을 다시 준비해서 이제 와야 된다고 합니다. 사진도 이제 그 불합격을 받았는데 사진도 이렇게 좀 포옹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 하고요. 네, 그 제가 받아왔던 서류가 또 치앙마이에서 받아온 거라 다 똑같은데 람푼 서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챙겨왔는데 우선 지금 시간이 이렇게 너무 늦어가지고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이동하려고 합니다. 네, 또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 7월 15일 지금 7시 30분인데 네, 다시 람푼 이미그레이션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이따가 다시 뵐게요. 네, 지금 시간 10시 25분이고 다시 이미그레이션에 왔습니다. 오전에 은행 가서 서류를 발급받느라고 네, 좀 늦었는데 이제 다시 들어가서 네, 시작을 해볼게요. 비자를 연장하고 왔는데 한 달 연장해주고 뭐 집에 와서 검사를 하고 뭐 그래야 된다고 해서 일단 나왔습니다. 아, 네. 지금 나온 시간이 12시 19분이고 보안 서류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고요. 서류는 문제없이 그렇게 됐고 서류를 준비한 걸 받아가더니 이제 또 새로운 서류를 거기서 작성을 해서 신청서 같은 걸 줘서 사인을 지금 뭐 한 30개, 뭐 40개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인터넷 보면은 뭐 은행을 다시 확인한다든가 뭐 집을 확인한다든가 뭐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는 집을 와서 이제 확인을 하겠대요. 그래서 오늘이 7월 15일인데 8월 23일까지 비자를 연장을 해주고, 왜냐하면은 제가 7월 27일이 비자가 끝나니까, 그러고 이제 8월 23일날 다시 이곳에 이제 오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간의 기간이 있는데 집을 방문하는 시간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얘기를 안 해주고 이제 무작위로 이제 쳐들어온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와서 방문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문제는 없는데, 네,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그냥 뭐 일주일 후에 다시 와라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겪은 거는 그거고 나중에 다시 이제 또 정리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비자를 다시 발급을 아까 신청을 하고 왔고요. 왜? 네, 신청을 하고 왔고 잊어버리기 전에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려고 우선 이제 그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잠시만요. 뭐가 어떻게 됐냐면은 자 이거를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오늘 신청한 날짜 7월 15일 24년이고 이제 비자 연장이 8월 23일까지 됐는데 여기 정확하게 보면은 application of stay is under consideration. 그러니까 비자는 아니고 이 비자 신청을 고려 중에 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applicant must contact again in person. 그러니까 이제 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다시 이제 연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방문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비자를 승인을 한 것도 아니고 거절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원래 7월 27일에 비자가 끝나는데 8월 23일로 연장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대략 한 달 조금 더 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을 거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와서 그 집을 방문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집에 이제 같이 거주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 이웃들이죠. 이웃들한테 이제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제가 보니까 뭐 집을 이렇게 방문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은행을 다시 확인한다는 사람도 있고 한 3가지 정도의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뭐 무슨 이유인지 집을 방문을 한답니다. 뭐 사기꾼처럼 생겨서 그런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 내용을 이제 그 잊어버리기 전에 그 도움이 되시라고 일단 이 내용을 한번 쭉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한번 빨리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네, 그때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첫 번째 서류 TM7은 사진 이렇게 사이즈 여권 사진이죠. 흔한 여권 사진 붙여서 내용을 그냥 적으시면 돼요. 이거는 뭐 인터넷으로도 다운받을 수가 있고 이제 가시는 그 이민국에서 이제 다 이렇게 폼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3가지 서류를 꼭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고 이거는 그냥 잘 보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여권 당연히 복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권을 복사하실 때는 여권 이제 사진하고 나온 첫 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도 도장이 이제 태국 그 입국 출국한 이제 도장이 찍혀 있는 면과 제일 마지막 면이 한마디로 이제 모든 면을 그냥 태국 관련된 모든 면을 복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태국 들어올 때 너노 비자 찍힌 면도 복사를 했고 그러고 이제 한국에서 발급받아 오시는 이제 이 비자도 PDF 파일을 출력을 해서 이제 복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컬러 3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칼라니까 웬만하면 그냥 칼라 복사를 하시면 되고 컬러 2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는 건데 중요합니다. 원본으로 2본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두 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사해야 되는 것들은 2개씩 이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2부를 이제 작성을 해야죠. 복사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본으로 받아야 되는 거는 2부를 이제 무조건 이제 원본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부를 원본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I는 없으니까 건너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국 부인의 ID 카드. 네, 이것도
앞면 제 와이프는 보니까 앞면 뒷면이 나오게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 복사를 하고 이제 거기다가 또 그 파란색 펜으로 이제 사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복사가 되니까 이것도 이제 칼라로 두 부를 복사를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이 이제 집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집이 부인 소유로 돼 있으면은 뭐 부인 서류만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부모님 소유로 돼 있으니까 부모님, 뭐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 집 소유 부인의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위임장,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유주의 아이디 카드, 그러니까 4개의 서류가 필요한 거죠. 와이프 아이디, 뭐 집 소유주 아이디, 그다음에 이제 그 집 문서가 와이프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뭐 어머니 소유주 거, 이렇게 4개가 총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시는 곳이 이제 이렇게 자가가 아니라 이제 뭐 외부에서 사셔가지고 뭐 렌트를 하시는 분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집 소유자 분과 이제 서류를 이제 그분은 발급을 또 시끄럽네요. 소유주분과 이제 발급을 받으시면은 되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서류가 이렇게 2부씩 이제 필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복사도 되고, 그리고 원본 같은 거는 뭐든지 챙겨서 무조건 가셔야 되고요. 네, 거기서 이제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넘어가면은 은행인데, 진짜 은행도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뭐 한 1바트 정도를 입금을 하고 이제 그 내역을 업데이트 한 다음에 이제 100바트를 내고 발급을 받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은행이 한 부당 200바트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사라면 안 되고 은행에서 이제 2부를 이제 그 발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신청을 하기 때문에 처음 영상, 약간 이전 그 영상에서 올렸던 금요일날 발급받았던 거는 당연히 무효고요. 그러니까 200바트 날린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15일 날짜에 은행에 가가지고 2부를 발급받아서 400바트. 네, 뭐 40원 곱하면 16,000원. 뭐 저희는 뭐 무료로 발급받기 때문에 일단 금액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뭐 16,000원도 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여기로 말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식사 한 끼가 40바트인데 서류 2세트 발급받는데 400바트, 그러니까 10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일단 그렇게 해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 서류는 정확하게 통장 앞면, 그 다음에 이제 통장 그 내역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날짜로 입금한 내역이 찍히는 면 있죠. 그 면도 통장에서 이제 복사를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그 본인이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2가지 서류를 줍니다. 똑같이 이제 통장 내역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보증서 같이 은행에서 이제 이 사람의 통장에 지금 뭐 이 금액이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보증을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100바트가 이제 한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2세트를 달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금액은 400바트가 된 거고, 한 세트의 서류가 필요한 게 총 4장인 거죠. 통장에서 2장,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2장 해서 총 4장의 서류가 한 세트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서류가 복사를 인정해주면은 뭐 고마운데, 복사를 인정을 안 하면 원본을 받으러 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원본을 받아가면은 뭐 원본은 무조건 인정을 해주니까, 네, 그 원본을 꼭 받아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은행이 이제 업무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 받아서 이제 사인해야 되는 서류, 이것도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에 배치된 서류죠. 그러니까 이제 오버스테이 했을 때 이제 페널티 같은 경우 그냥 읽고 뭐 이름하고 서명 그렇게 쓰시면 되고, 요것도 또 STM2라고 받아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그냥 보고 작성하시면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10번도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지도를 처음에 작성했던 거랑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 게, 가시는 이민국에서
사시는 곳까지의 지도를 대략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구글맵을 딱 뭐 우리 내비게이션에 구글맵을 폈을 때 이렇게 이제 사이즈를 줄이면 이렇게 대충 나오는 쭉 이 길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그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똑같이 뭐 위도랑 경도라고 그러나 한국말로 longitude, latitude 그것도 GPS도 적으셔야 되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고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검사를 하러 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인터넷으로 보면은 굉장히 말이 많죠. 뭐 A4 용지 하나에 이렇게 4장 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A4 용지 보는 방향으로 2개. 자, 저희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A4 용지에 사진 하나 나오게, 네, 보는 방향 이렇게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4장이 아니라 5장을 사진을 했고요. 그 제출한 사진은 집 주소가 나온 아래쪽에서 사진 하나, 집 주소 밑에서 사진 하나, 그다음에 집 전체가 보이는 사진 하나, 같이 요리하는 사진 하나, 그다음에 그 이제 요리한 거를 같이 식사하는 사진 하나,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러냐 침실에서 찍은 사진 하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오고 멀뚱멀뚱 같이 서 있으면 안 되고요. 뭐 어깨 동무를 하든지 포옹을 하든지 꼭 이제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없으신 분들은 부인이나 남편하고 이제 그렇게 포옹을 하셔야 되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샘플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제 아이 안고 네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진이 또 그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12번은 아까 말씀드린 집 문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그 뭐 집을 렌트를 하거나, 예, 이제 그런 곳에 사실 때 딱 나오는 거고요. TM30 같은 경우는, 저번에 잘못해서 벌금, 800바트를 저는 지불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뽑아봤는데 뭐 그 서류는 오히려 이렇게 반환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가 없고 그냥 온라인 상으로 될 수 있는지. 근데 일단 이거는 뭐라 그럴까, 약간 온라인 상으로 꼭 업데이트를 하고 과거 이력이 있으면은 그거를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호텔에 있으셨으면은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뭐 이렇게 자가에 있거나 아니면 뭐 렌트한 집에 있으면은 그 이제 집 오너분하고 꼭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온라인 상으로 네 그 입국하셨던 날짜랑 그 기간에 맞게 꼭 정리를 네 이거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는 그 1900바트 비용도 지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3일까지 기한을 주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연락 없이 집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2명의 사람이 아마 오늘 저희 담당해 주셨던 분들 같은데 여성분 2분 같은데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할 때 이제 그 전화를 준대요. 그러니까 뭐 미리 몇 월 며칠 날 간다 이게 아니라. 네. 근데 뭐 저희는 뭐 브로커도 아니고 뭐 그냥 뭐 불법으로 지금 뭐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언제라도 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조금 이제 아기를 가지고 하는 분들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뭐 계속 여기 사는 게 아니면은 당연히 뭐 언제 오는 날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좀 뭐 이거를 맞추기가 힘든데 뭐 저희 같이 그냥 진짜 일반적으로 뭐 비자가 필요해서 이렇게 연장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런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다 저번에 이제 지적받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뭐 그러니까 문제는 없었어요. 서류에는 이제 문제는 없었고 그 서류를 이제 그 창고로 가져가가지고 다 이제 뭐 확인을 하고 다시 또 돌려주고 도장 이제 스탬프 같은 거 이렇게 사인하는 스탬프를 다 이제 사진 하나하나 그러니까 모든 서류 하니까 거진 한 세트가 한 3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 다 이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태국인 와이프든 태국인 남편이든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다시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서 다시 저희는 또 다 확인 이제 내용이 뭐 틀린 게 없나 확인을 하고 저는 저대로 사인하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사인을 하고 돌려주면은 이제 다른 분이 서류 2장 그것도 또 결국에는 신청서였어요. 보니까 서류 2장을 또
주면서 여기다가 이제 또 사인을 해라 해가지고 사인을 하고 그 서류를 주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나라들 입국할 때 이제 카메라로 사진 찍잖아요. 그것처럼 또 그 당일 사진을 이렇게 저도 찍었고요. 네, 찍어가지고 그 서류도 사인을 해서 이제 이렇게 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환되는 서류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금액 지불한 이제 영수증만 이제 저희한테 줬고, 당연히 그거는 비자가 발급이 안 나도 뭐 그 환급을 안 해주죠. 네, 그래서 네, 한 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3일까지 기간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불시에 방문을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간에 와서 이제 뭐 본인들이 보기에 아 이거는 사기다, 진짜 결혼한 부부가 아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비자 발급이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럼 만약에 뭐 8월 1일 날 왔다 그러면은 저한테는 8월 23일까지 기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떠나야지만 이제 불법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뭐 8월 1일 날 왔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8월 23일 날 제가 여권을 가지고 이제 방문을 해서 그러면 이제 여권에 정식적인 비자 도장이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기간부터 처음에 들어온 입국한 7월부터 1년 연장이 되는지 아니면은 8월 23일이니까 그때부터 연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1년 연장이 돼서 이제 1년을 이제 여기에 이제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오면서 뭐 다시 한번 물어봤지만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비자를 연장을 할 때도 이번에 들어간 서류가 모든 게 다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답변 받은 거는 모든 서류가 다 동일하게 네,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매 1년마다 1900바트 더하기 400바트, 그러니까 2300바트,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 돈의 비용이 들어가면서 이민국도 뭐 이제 두 번째 하니까 이렇게 영상을 남겨놓으니까 기억에 남겠죠. 그러니까 뭐 2번 무조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매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의 마무리는 이렇게 되고요. 뭐 이제 그 23일 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 이민국 사람들이 오면은 뭐 당연히 이렇게 뭐 촬영 같은 거는 안 되겠지만 뭔가 이렇게 특이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가면은 그것도 또 기록을 위해서 영상으로 남길 테니까 혹시 저처럼 이렇게 그 서류 도움이나 저희가 뭐 대행업체는 아니지만 서류 도움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은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혼자 발급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태국인 배우자분이 계시니까 네, 이거는 뭐 충분히 조금 까다롭지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그 라오스 영상처럼 댓글 같은 거나 이제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 답글도 달아드리고 할 테니까 꼭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비자 끝나기 45일 전부터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웬만한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은행에 입금하시는 기간 때문에 이제 이게 약간 시간이 조금 타이밍이 안 맞는데 뭐 그거 아니고서는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은 혹시 뭔가 이렇게 오류가 있어도 수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잘 하시면은 될 것 같고, 저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뭐 정답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예문이고 이제 받으시는 뭐 이미그레이션 그 도시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먼 이렇게 타국 생활을 그러니까 타 나라에서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일단 제 영상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든 분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빠이빠이.